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제 남편은 그 당시 제 친구들처럼 선을 봐서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잘나지도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은 남편과 5번쯤 만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보수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제 사주가 좋다는 아버지 말에 휩쓸려 덜컥 결혼을 해버렸던 거죠. 남편은 집안의 큰아들이라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위로를 해주는 성격도 아닌 남편 곁에서 그저 내 팔자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욕심이 많은 남자였거든요. 3년 전 딸이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당시 예비사위는 중경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어요. 딸은 대학병원 간호사였고요. 남편은 수준이 안 맞는다면서 딸과 남자친구의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만 해도 딱히 반대한다는 얘기 없지 않았냐. 그때 분명히 직업도 다 얘기했는데 당신은 가만히 앉아 듣기만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저 딸이 아깝다고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전부 남편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가 바람을 넣었던 거더라고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은 예비사위를 너무 좋아했고 둘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기에 저는 결혼을 시키고자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파혼을 시켜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딸이 아깝네, 뭐 어쩌네 하다가 한동안 조용해서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싶었는데 그놈의 결혼 못 시킨다는 소리가 또 나온 거죠. 남편은 신우 핑계를 대면서 신우가 극구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시키면 집안에 화를 불러올 거라며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신우는 조카 정도면 더 좋은 남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런 별 볼일 없는 직업의 남자와 결혼하려 하냐며 남편에게 계속 바람을 넣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부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신우 말이라면 껌뻑 죽던 남편이라 당연히 귀가 솔깃했겠죠. 딸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저도 점 때문에 파혼을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 극구 반대했지만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결국 결혼은 파토가 나고 말았어요. 그때 일을 다시 떠올리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수치스러울 지경이에요. 아무튼 이 모든 배경에 신우가 있는 건 분명했어요. 신우가 입김을 넣지 않았다면 남편이 갑자기 반대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아빠의 거듭된 반대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느라 하루하루 말라가던 딸이 그날은 시체처럼 굳어서는 말 한마디 없이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따졌어요. 어쩜 이럴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과의 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망쳐놓을 수가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며 자긴 지금 속이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방에서는 딸이 울고 있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안이 풍비박산난 와중에 신우가 위로를 한답시고 과일 상자를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상자에는 과일이 딱 5개 들어있었는데 무슨 과일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먹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전부 신우 면상에 던져버렸으니까요. 큰딸의 시름도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둘째인 아들은 아직 30이라 결혼까지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큰딸이 걱정이 되었죠. 파혼하고 나서 애가 너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파혼 후에는 한동안 누굴 사귄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회의감까지 생겼나 싶어서 그때 결혼시키지 못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출근할 때마다 옷을 갖춰 입고 화장까지 하고 나가더라고요. 늘 화장기 없이 대충 머리를 묶고 다니던 딸이라 그런 작은 변화도 제가 제일 먼저 눈치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와 설렘을 품고 딸의 남자친구를 기다렸죠. 그렇게 예비사위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사위는 서글서글한 외모에 웃는 인상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예비사위는 들어서자마자 인사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진작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타르트를 좋아한다고 해서 맛있다는 베이커리에서 사왔다고 건네주었어요. 정말 세상에 뭘 이런 걸 다 준비해왔나 싶더라고요. 얼른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온다고 해서 뭘 준비할까 하다가 저녁상을 간소하게 차려놨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예비사위는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부모님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도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고 대화를 잘 맞추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저희가 있다고 의식하지 않고 딸의 숟가락 위로 반찬을 옮겨주는 걸 보고는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나 보다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아직 사위가 탐탁지 않아 보이는 눈치였어요. 무엇보다 신우 없는 자리에서 사위를 판단해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모양이더군요. 늘 신우에게 자신의 모든 결정을 맡기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더라고요. 전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랑 다신 안 본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지 3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 또한 신우에게 뭐든 의지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남편에게 들었는지 신우가 갑작스레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한동안 안 보고 산 지 오래된 터라 신우가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올 줄 몰라서 저는 적잖이 당황했죠.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열어줬더니 신우는 집으로 들어와서 사위를 쭉 훑어보더니만 가증스럽게 웃더군요. 저는 불편함에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버렸고 신우의 등장이 싫었던 딸은 사위를 데리고 얼른 나가버렸죠. 그렇게 집안에 저희 셋만 남게 되자 저는 신우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내가 다시 안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언니 왜 그래요?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미리 둘 사주를 봤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참 부러워 정말. 오빠 이번엔 반대하지 마. 알았지? 애들 저렇게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마냥 반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 반대는 누가 했는데 그래? 이제와 남편 때문에 파혼한 거라고 덮어씌우는 것도 웃기네. 아이 결국 오빠가 결정한 건 맞지 뭘 그래요. 아무튼 이번 결혼은 내가 오빠 설득해서 꼭 하게 만들 테니까 걱정 말아요. 신우는 뻔뻔스럽게도 남편을 향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반대는 본인이 해놓고서 이제 와서는 전부 남편 탓으로 돌리는 모습이 기가 차서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오빠를 설득해서 결혼 허락하게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신 안 보겠다 했을 때 미련 없이 뒤돌아가 놓고서는 결혼한다는 얘기에 대뜸 찾아와서 같이 사위 얼굴 보고는 한다는 말이 저런 소리라니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와서 자신이 잘못한 일을 은근슬쩍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저야 얼굴 안 보고 살았지만
남편이랑은 자주 연락했을 테니 남편은 이렇게 다시 집에 와서 반가운 듯 희죽거리고 있었고요. 사위를 보는 과정에서 신우가 와서 얼굴도 봐주고 한마디 말도 보태주니 신우를 의지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겠죠. 저는 신우가 못마땅해서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저를 보더니 희죽거리더니 갑자기 남편 손을 덥석 잡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오빠 이제 고생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신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라서 눈을 꿈뻑거리며 어리둥절해했죠. 신우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오빠, 생각해보라면서요. 장녀를 결혼시키는 거니까 오빠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자 장남이니 당연히 축의금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가? 자기는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딸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결혼하는 거라면서 왜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거기서 더 나아갔어요. 당연하지 않냐면서 우리가 친척이 한두 명도 아닌데 예전에 엄마 아빠 살아계셨을 때 잔치할 때마다 온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손님들이 많았던 거 기억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친척들이 다들 우애가 깊으시니까 결혼식 때도 두둑히 챙겨주실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네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남들보다 친척들이 많긴 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신우가 아주 자신 있게 못해도 8천만 원은 들어오지 않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귀가 솔깃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심드렁하던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 걸 보고 참 기가 차더군요. 신우가 축의금으로 8천만 원쯤은 들어오지 않겠냐고 하니까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축의금이 8천만 원이나 들어오냐고요. 남편 친척들은 저도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위기는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얘기였잖아요. 지금도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우랑 남편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더군요. 얘기를 듣는 남편의 입꼬리가 점차 올라가더니 이내 기대감에 가득 차서 절로 실룩이더군요. 바람을 넣는 신우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계속해서 남편을 추켜 세웠고요. 그러면서 신우가 한다는 말이 오빠한테 책임감이 크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큰애가 결혼을 잘해야 앞으로도 쭉 잘 가지 않겠냐고 하며 스타트를 오빠가 잘 끊어줘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입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가 집안의 기둥이자 장남이니 그만큼 책임감이 큰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3년 전에도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결론까지 내리더군요. 신우의 대화 패턴은 늘 저랬어요. 늘 가장이라느니 집안의 기둥이라느니 그래서 책임감이 크다는 말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늘 남편 의견을 묵살시키고 결국 자기 주장대로 뭐든 끌고 갔거든요. 결국 3년 전 얘기까지 흘러간 대화를 듣다 보니 신우가 왜 이런 말을 꺼냈는지 알만하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학병원 간호사인데 남자도 비슷한 급으로 데려와야지. 그땐 내가 집안을 위해서 악역을 자처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기분 풀고 잘 지내보자고. 조카도 좋은 사람 만났잖아. 그래, 대기업 다니는 남자 잘 골라왔으니 어떻게 보면 그때 네 말 듣길 잘했지. 그 뒤로는 큰딸의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구하는 것까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결혼 날짜도 잡히고 신혼집까지 구해지자 신혼집에 채워 넣을 가구를 구입해야 할 때가 왔어요. 3년 전에 딸이 파혼한 이후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저는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알뜰살뜰히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딸 결혼시킬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건넸죠. 이 돈으로 딸 신혼집 가구 넣어주라고 하면서요. 남편도 제가 돈을 모아둔 건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묻더군요. 자기가 모르는 통장이나 다른 재산은 없냐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뻔하죠. 또 신우가 부추겨서 뒷돈 갖고 있나 물어보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딸을 위해 만들어둔 통장 말고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딸이 저한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더해주지 못한 게 미안했어요. 그렇게 딸과 함께 남편이 혼수 가구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돌아온 남편의 옆에 딸은 보이지 않고 대신 신우가 함께 있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해서 물었어요. 우리 딸은 어디로 가고 당신 혼자 온 거냐고, 그리고 아가씨는 어디서 만나서 같이 온 거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대답하더군요. 우리 조카 가구 사는데 자기가 같이 가서 봐줘야 한다면서 따라갔다가 오는 길이라고요. 그런데 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먼저 가버렸다고, 그 바람에 제대로 구경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그럼 뭐야? 애 가구는 결국 못 샀다는 거냐고. 남편이 툭하니 대답하더군요. 살 틈이 없었다고요. 좀 찬찬히 보려고 했는데 딸이 급하다며 먼저 가버리더라면서요. 저는 오늘 말고는 시간이 안 될 텐데 회사 일 마치고 다시 보자고 하지 그랬냐고, 아니면 그 돈을 계좌로 보내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남편과 아이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살갑게 아이들을 대한 적이 없으니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그저 자기가 낳은 자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애정이 없는 태도로 대하다 보니 아이들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을 그저 껍데기만 있는 아빠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녀가 다정하게 가구를 고르라고 보내놨는데 엉뚱하게 거기 신우가 끼어들었고 결국 딸이 가버린 거죠. 회사 일 핑계대긴 했지만 아마 딸은 신우를 보고 싶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파혼 이후로 누구보다 고모를 미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음의 앙금이 사라지지 않은 거죠. 용서를 빌지도 않았으니 더더욱이요. 딸이 고모를 불편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신우를 그곳에 부를 수가 있는 걸까요? 전 생각 없는 남편이 미웠어요. 결국 가구도 고르지 못하고 그냥 갔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빨리 접었죠. 가구 매장까지 가지 않아도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잘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계좌로 보내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답을 바로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재차 물었어요. 그럼 그 돈 안 보내줄 거냐고요? 설마 그 돈 어디에 쓴 건 아니냐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다는 말이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그럼 그 돈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데에다가 좀 썼어. 뭐? 썼다니?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다는 거야? 똑바로 좀 말해봐.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조카가 엄청 힘들게 살잖아. 애가 세탁기도 없어서 빨래도 못하고 산다는데 내가 왜 삼촌이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그 돈으로 조카 세탁기 사줬어. 뭐라고? 누구 맘대로? 그 돈이 당신 돈이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돈을 그냥 쓸 수가 있어? 언니, 내가 미안하게 됐어. 난 괜찮다고 했는데 오빠가 우리 아들 불쌍하다고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냥 덜컥 받았지 뭐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쓸게. 언니도 조카 선물 사주는 기회 됐으니 좋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준 돈으로 신우 딸의 세탁기를 사줬다고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본인 돈도 아니면서 제가 딸 사주라고 했던 돈으로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세탁기 사줬다는 말도
사실 진짜인지 전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영수증을 요구하자 남편이 주머니에서 쭈삣거리면서 영수증을 꺼내놨는데 가만히 보니 세탁기가 2대더라고요. 왜 세탁기가 1대도 아니고 2대냐 했더니 또 옆에서 신우가 끼어들면서 나머지 1대는 본인 세탁기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신우 세탁기도 많이 낡았다고 하면서 이왕 조카 사주는 거 자기 동생도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줬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중에 나온 가장 비싼 세탁기를 말이죠. 둘이서 웃으면서 세탁기를 골랐을 모습을 상상하니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더군요. 제 딸 가정가구 사주라고 보내준 돈을 갖고 제 딸은 불편하게 만들어서 보내놓고서 말이죠. 제가 남편의 만행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옆에서 신우는 미안하다면서 마치 언니가 번 돈 홀라당 써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는 식으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오빠랑 같이 일해서 번 돈이니까 순전히 언니가 번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저도 참다 못해 터져버렸죠. 미쳤다고 소리쳤어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내가 못 먹고 아껴가면서 우리 딸 주려고 모은 돈이라고. 그런데 그걸 다 써버리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말하더군요. 그럼 어쩔 건데 지금 와서 돈을 뱉어내기라도 하냐고. 그만 좀 하라고요. 잔칫날에 추접스럽게 돈 얘기만 하고 싶냐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대꾸했죠. 지금 뭐라고 한 거냐고. 추접? 지금 추접스러운 게 누군데 그렇게 말하냐고요. 당신이야말로 옆에서 집안의 장남이니 뭐니 축혀 세워주니까 앞뒤 분간도 안 되나 본데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돈은 당신 조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딸을 위해 모은 돈이라고요. 당신 딸이 곧 결혼하는 거지. 당신 조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신우가 끼어들어서 한술 더 떠서 뭐라더군요. 언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깟 2천만 원 때문에 진짜 치사하게 군다고요. 결혼식만 하면 축의금으로 2천만 원은 훨씬 넘게 들어올 텐데 왜 그러냐면서 진짜 듣기 역겹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잔칫날에 추접스럽게 굴지 말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신우는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서 집안의 장남이니 뭐니 하면서 남편을 지켰으니 남편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기분이 하늘로 둥둥 뜬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수십 년간 장사를 해왔지만 그동안 남편이 하는 일이라곤 거의 없었다는 걸 신우도 뻔히 잘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그저 소리만 치는 모습을 보니 오만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세탁기 2대 산 거 2천만 원 안 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럼 남은 돈은 다 어쨌냐고 다시 추궁하자. 이번에는 기죽지도 않고서는 그냥 쓸 데가 있어서 썼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 집의 가구들을 그 돈으로 싹 다 바꿔준 모양이더군요. 세탁기만 바꿔준 게 아니었던 거죠. 신우가 축의금 받으면 이깟 2천만 원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소리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 소리에 홀려서 신우한테 선물이랍시고 제 돈으로 생색을 냈던 거고요. 그제야 머릿속에 퍼즐이 딱 맞춰지더라고요.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뻔뻔스럽고 자신만만할까 싶었는데 그게 다 바람잡이 신우 탓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로 남편과 정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사실 속으로는 골백 번도 더 생각했던 일이지만 아직 자식들 시집 장가도 안 보낸 마당에 남편과 정리한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딸과 사위를 불러냈어요.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있어서 그냥 돌아갔다며. 그게 뭔 소리야? 내가 가정 좀 보려니까 그새 아빠가 고모를 불렀더라고.
고모 얼굴 보자마자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더라. 고모는 거기 와서도 나는 안중에도 없고 아빠한테 딱 붙어서 축의금 얘기만 하는 거야. 세상에 거기서도 그랬다니? 어이가 없구나.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네가 불편해서 회사로 돌아간 줄 알고 있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아빠가 내가 준 돈을 너희 고모 살림살이 사주는데 다 써버렸다는구나. 뭐? 그게 정말이야? 어쩐지 이상하더라. 고모랑 같이 가정 구경하는 거 보니까 둘이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 내가 간다고 하는데도 안중에도 없었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걸 어쩌니. 내가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저는 딸에게 남편이 제가 준 돈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를 힘겹게 꺼냈어요. 사실 딸로서도 얼마나 실망감이 클까 싶어서 이 일을 묻을까 했지만 그래도 딸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였죠. 남편이 돈을 써버리긴 했지만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안일하게 그에게 돈을 맡긴 저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죠. 그러자 딸과 사위가 무엇이 미안하냐며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얘기를 전 애들은 사위와 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 너무하다는 생각이 컸죠. 딸은 아빠에게 아무 기대감도 품고 있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실망감은 엄청난 것 같더군요. 남편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었던 제 마음과 딸의 마음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사위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가부장적이었고 제 의견과 딸의 의견 그리고 아들의 의견 또한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며 본인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일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 뒷배경엔 항상 신우가 있었다고 말했죠. 그동안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제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도저히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결심을 털어놓자 딸과 사위는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아빠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너희 결혼식 청첩장에서 남편 이름을 빼야겠다고 했죠. 딸은 순간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아빠 이름을 뺀다고? 자기는 상관없지만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빠 이름을 뺀다는 건 결혼식장에 같이 앉아있지도 않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맞다고 했죠. 이제는 더 이상 내 남편이라는 자격으로 옆에 두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다고 덧붙였어요. 괜히 이런 얘기가 너희한테 누가 되지는 않을지, 결혼식이 끝나고 정해도 되는 건 아닐지 수없이 고민했었다고요. 그런데 딸이 말하더군요. 아니라고. 엄마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어떻게 더 참냐고요. 자기도 아빠가 아빠 자격으로 결혼식에 앉아있는 거 싫다고. 그러니까 빼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놓이면서도 울컥했습니다. 사위도 바로 말을 이어주었어요. 자기도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는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들리더군요. 다행히 딸과 사위는 제 결심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청첩장에서 남편 이름을 빼겠다고 약속해 줬죠. 사위는 딸과 제가 찬성하는 거라면 자기도 무조건 찬성이라면서 어머님의 새 삶을 응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특히 저는 청첩장에서 남편 이름을 빼면 사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든든하게 자기만 믿으라며 부모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하니까 그만 왈칵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풀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딸과 사위 앞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 울음을 토해내니 마음이 진정이 되더군요. 은거리도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고요. 이제껏 그렇게 남편과 신우한테 당하고 살면서 한 번도 제 소리를 못 냈던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하지만 반면에 지금이라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 말대로 청첩장에서 남편 이름을 빼고 딸의 부모 자리에 제 이름만 올리게 됐어요. 저는 청첩장이 나오자마자 남편 보란 듯이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식탁에 올려진 청첩장을 보고는 어깨를 흔들면서 신나게 펼쳐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신도 이 청첩장 봤어? 내 이름이 빠져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잘못됐나 봐. 애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새로 뽑으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큰일이네. 에이, 확인을 제대로 하고 뽑았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이 없어? 잘못된 거 없어. 똑바로 봐봐. 내가 검수한 거니까. 그게 뭔 소리야? 여기 우리 딸 부모 자리에 내 이름이 없다니까? 아빠 자리가 없다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없다고. 내가 당신 이름 뺀 거거든. 이미 우리 딸이랑 사위한테 얘기 끝낸 거니까 소란 피울 필요 없어. 당신이 아빠 노릇한 게 없는데 뭔 자격으로 거기에 이름을 올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아빠 노릇을 못한다고 청첩장에서 이름을 뺐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남편이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을 했어요. 어차피 남편이 화를 낼 거라는 건 제 예상 시나리오에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자 혼자 씩씩거리던 남편은 이내 안 되겠던지 휴대폰을 들어 신우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뻔하죠 뭐. 남편이 신우에게 연락할 거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어요. 남편은 억울해 죽겠다는 듯이 어떻게 청첩장에서 자기 이름을 뺄 수가 있냐며 그걸 허락한 딸도 문제가 있다면서 마구 소리를 질렀죠.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신우가 10분도 차에 안 되어 저희 집에 도착했고 남편은 그런 신우 앞에다 청첩장을 보여주며 이게 말이나 되냐고 화를 냈어요. 신우는 이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왔으면서도 청첩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저를 쏘아보더군요. 그러고는 기가 차다는 듯이 청첩장을 바닥에 휙 던지면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이는 거예요. 신우가 한마디 하더군요. 참 안 됐다면서요. 어차피 오빠 손님들이 전부일 텐데 이렇게 하면 축의금이 완전히 줄겠다고요. 그러더니 자기 팔자 자기가 꼬은 거라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죠. 차라리 잘 됐다고 딸 결혼식은 그냥 잊어버리고 나중에 아들 결혼할 때 한몫 단단히 챙기면 된다고 했어요. 남편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내가 여편네 교육을 잘못 시킨 거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청첩장에서 뺄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어차피 자기 손님들이 전부일 텐데 제 이름이 청첩장에 올라가 봤자 누가 오겠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꾸했죠. 어차피 당신 이름 보고 오는 손님들 나도 받을 생각 없다고요.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이름 빼달라고 한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이 청첩장을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못 돌리겠다고요. 아니 차라리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알리지 말지 뭐. 알려서 뭐 하냐고. 아빠 자리에도 이름이 없는데
저는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남편은 그 말에 더 의기양양해져서 소리를 치더군요. 신우를 등에 업고 있으니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는 말투였죠. 그리고 그 옆에서 여전히 신우는 얄밉게 붙어서 자기 오빠가 최고라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간과한 사실이 있었죠. 어차피 남편과 저는 함께 가게를 운영한 지 오래되었고 그동안 겹치는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의 지인이 곧 제 지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남편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 이름 빼고 제 손님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계산은 틀린 거였어요. 남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은 본인 친척들한테 기대를 한 모양인데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이후로 친척들 대소사에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관심도 없었던 남편인지라 올 사람이 없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걸 남편과 신우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아니 사실은 알고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에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인사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남편과 신우가 오는 게 보이더군요. 결국 시댁 쪽 사람들이 우리 딸이 결혼한지 몰라서 안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하객들이 결혼식장을 가득 메운 현장을 남편과 신우가 목도하고 만 거죠. 하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든 걸 보고 남편이 경악하더군요. 여기저기 두 눈으로 하객들을 확인하더니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는 걸 보니까 우습더라고요. 그러고도 도저히 못 믿겠는지 후다닥 달려와서는 하객 명부를 훑어보는 거예요. 하객 명부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을 훑어보던 남편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질렸고 어느새 옆에 붙어있던 신우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식으로 고개를 내밀고 훑어보더니 입을 벌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조금의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남편과 신우에게 당하고 수없이 참아왔지만 드디어 그들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드디어 제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 첫 순간이기도 했고요. 남편과 신우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지만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분명 우리 딸 결혼한 거 내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청첩장에 내 이름도 없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이게 말이 돼? 명부에 적힌 사람들 다 온 거 맞지? 결혼한 거 알리지도 않았는데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냔 말이야.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아이, 미치겠네. 당신 이거 진짜야?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냐고. 똑바로 말해봐. 어디 하객 알바라도 쓴 거 아니야? 못 믿겠으면 그냥 믿지를 마. 세상 어느 하객 알바가 명부까지 쓰겠어? 그럼 이게 진짜지 가짜겠어? 이제 제대로 알겠어? 지금 서 있는 네 위치를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네가 착각하고 살았던 거라고 진실을 알려줬죠. 전곡을 찔린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런 남편의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신우는 그런 남편 옆에서 자기가 잘 알아보겠다며 언니가 우리들 몰래 딸내미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다 들쑤시고 다녀서 그런 게 분명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 말에 대답 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청첩장에 이름까지 뺐으니 결혼식장에도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객이 얼마나 오는지 궁금은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망연자실에 빠져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오늘 행복할 딸을 위해 무한한 축복을 빌어주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보니 축의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왔더군요. 저는 그 돈을 모두 딸에게 줬어요. 딸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신혼 살림도 못 보태줬는데 축의금은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달라고 했죠. 딸이 고맙다고 하면서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데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군요. 이제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늘 뿌연 벽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깜짝 놀라더군요. 청첩장에서 자기 이름을 뺀다고 했을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나 싶었어요. 참 눈치라고는 밥 말아먹은 인간과 그동안 살아왔던 저도 대단하긴 하죠. 남편이 버럭하더군요. 이혼이라고. 아니 내가 왜 이혼을 하냐고요. 그동안 가정에 나만큼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자기는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고 살아서 몰랐던 거지. 밥 먹으면서 수저 하나 안 갖다 놓고 다 먹고 자기 밥그릇 한 번 치우지 않은 인간을 애들 때문에 참고 산 제가 바보였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뭐라 하더군요.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다 주는데 그런 살림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쏘아붙였어요. 누군 돈 안 벌었냐고요. 막말로 가게 일은 내가 더 많이 했다고요. 원래는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큰딸 결혼시키면서 당신한테 5만 정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끝내자고 재산 분할해서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이나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하자 남편은 자기 머리를 벅벅 긁어대더니 답답하다는 듯 옆에 있던 신우를 바라보더군요. 그 인간답게 이번에도 혼자서 해결 하나도 못하고 신우 도움을 구하려는 거겠죠. 그러면서 신우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겁니다. 신우도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내내 남편 팔짱 끼고 있던 손을 슬쩍 빼더군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더는 남편에게 기대할 것도 신우에게 속아 넘어갈 것도 없다는 걸요. 신우조차도 남편이 이혼 문제로 곤란해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 그동안의 관계가 얼마나 허무했는지를 보여주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제 길을 걸을 때가 온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자기 오빠 자기 입맛대로 구슬려서 조정은 하고 싶고 거기서 떨어진 콩고물은 같이 받아먹을 거면서 정작 중요할 때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신우는 바라는 구석이 있어서 남편 옆에 들러붙어서 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세탁기나 가구 이외에도 축의금 받을 생각에 계속 입김을 넣었는데 오늘로써 그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깨달아서 뒷걸음질 치는 게 분명했죠. 신우가 자기 손을 쓱 빼자 남편이 당황해서 그런 신우를 쳐다보더군요. 지긋지긋하고 질긴 인연이 결국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기분이란 씁쓸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이, 솔직히 언니가 이혼까지 요구할 줄 몰랐지. 난 언니가 화는 좀 났어도 잘 풀릴 줄 알았어. 근데 이혼한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 이제 오빠 다 들고 아플 일만 남았는데 내가 평생 오빠 수발 들고 살 순 없잖아.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수발? 너 지금 그렇다고 나하고 멀어지겠다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계속 오빠 옆에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여기서 연 끊어. 남남하자. 오빠가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건 나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나도 오빠한테 잘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고. 그럼 난 이만 갈게. 야, 이 나쁜 거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 신우는 이제 남남하자는 말을 끝으로 후다닥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남편이 망연자실하게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제야 신우한테 속아 넘어간 걸 깨달은 거죠.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면서 내 식구보다 더 챙기더니 한순간에 연 끊자는 말로 도망가 버렸으니 그 충격이 상당하겠죠. 저는 그런 남편이 불쌍하다기보다는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신우의 치마폭에 쌓여서 뭐 하나 제대로 정한 적 없던 남편이었으니 제 속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말로가 이렇게 허무하니 제 쪽에서는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되자 어떻게 본인에게 이럴 수 있었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받을 거 받고 나면 도망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금방 꼬리 내리고 내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가족이라고 다 믿는 거 아니다. 신우 그렇게 믿을 때 어떻게 딸이나 나, 아들 믿을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냐.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이미 우리 아들도 당신한테 등 돌린 지 오래됐다고 말이죠. 본인도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아빠한테 소개시켜줬다가 파혼시키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는 누나랑 같은 아픔을 겪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하자 남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자기가 싹싹 빌 테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껏 신우 말에 노란한 거지 자기 의견을 직접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더 한심하더군요. 저는 한순간도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싫어서 그 자리에서 싸둔 짐 들고 바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죠.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을 하자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몇 번이나 제게 연락을 하고 제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고 결국 남편이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재산 분할을 한 저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도 정리해 아들과 함께 제가 살던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고 있어요. 딸은 손주를 낳고 시간 될 때 저를 보러 오곤 해요. 아들과 둘이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니까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된 남편은 외롭고 쓸쓸한지 가끔 제게 연락을 해오곤 하지만 아들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는 딸이 손주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잘 지내는 중이에요. 제 사연이 들으시는 분들의 답답한 속내를 조금이나마 내려가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댁내 가정 평안하시고 늘 복되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디였습니다.